여러분, 요즘 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허리가 상당히 아팠는데 결국엔 이 허리 아팠던 게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 퇴행성 디스크가 남들보다 좀 빨리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든 인간이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 아프지만 이것을 늦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허리 이 근육 강화 운동하는 건데 결국엔 필라테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이 필라테스를 2달 정도 해본 사람으로서 이 필라테스, 남자한테 특히 이 필라테스의 이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요가도 잠깐 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시간에 2시간짜리 회사가 있어가지고 요가를 잠깐 했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칭 요가를 해도 허리가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가를 중단하고 잠깐 쉴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딴 길로 새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가는 인도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인도에서도 요가는 주로 남자들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었어요. 필라테스조차도 이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군인들,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고안된 운동이었죠. 근데 이 요가나 필라테스나 한국 남자들한테는 크게 인기가 없나 봐요. 왜냐면 요즘 유튜브만 보면은 다들 뭐 헬스 창이니 뭐니 해가지고 헬스 하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필라테스나 요가는 남자들이 하는 영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헬스 하는 거를 추천을 했었고 헬스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역시 필라테스가 정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는 남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예 그냥 센터에서 남자들은 받지 않는다는 필라테스나 요가 센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라테스는 사실 다른 종목보다는 가격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머뭇거렸는데 워낙 허리가 좋지 않은 관계로 3개월을 그냥 꾹 참고 결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필라테스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라테스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필라테스를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 동작 하세요, 저 동작 하세요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동작을 따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잡생각이 없어지게 돼요. 순간순간 그 몸의 그 움직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식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은 뭐 보충제니 뭐 닭가슴살이니 뭐 챙겨 먹어야 될 것도 많은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식으로 먹어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또 한 가지 장점은 수업의 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등록하고 또 추가로 PT를 받고 싶으면 더 돈을 더 많이 내서 이제 PT를 받아야 되는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한 수업당 뭐 8명, 뭐 8명, 10명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는데 사실상 솔직히 제가 느낀 바로는 이건 1대1 수업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뭐 항상 이 수강생들을 1대1로 코치를 해줘요. 그때 어떤 수강생들 어떤 잘못된 자세를 이제 취하고 있을 때 가서 이제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항상 1대1, 이건 1대1 수업이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헬스를 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뭐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 뭐 친구들 만나면 수다도 떨어야 되고 뭐 물 마신다고 뭐 흐름이 끊기고 뭐 기구 운동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하고 있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못 지키는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그 수업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 원하는 시간에 딱 임팩트 있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가 마음 깔끔하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샤워 같은 거 하는 거는 이제 필수지.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사실 땀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흘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여름에는 뭐 선풍기를 이제 틀어주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헬스보다는 깔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속 근육은 겉 근육보다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헬스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뭐 3대 몇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슴 운동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어가 강해야지 많은 무게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테스가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겉근육에 신경 쓴다고 그 겉근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거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실리를 따지고 내실을 따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헬스보다는 저는 필라테스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근육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오래 가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속근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 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뭔지 꼭 생각해 보세요. 뭐 명상도 명상이지만 항상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반드시 해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필라테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자들한테는 필라테스를 할 때 입는 옷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러 제가 필라테스 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마라톤 뛸 때 받았던 옷이었는데요. 그냥 기능성 땀복 같은 거, 티셔츠 같은 거 위에는 이제 걸치시면 되고, 아래에다가는요, 짧은 타이즈를 이제 입으시고, 위에다가 이제 짧은 반바지를 이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네에 있는 한번 필라테스 한번 가보세요. 꼭 분명히 남자들도 받아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